안녕하십니까. 미용예술학 박사 박상국입니다. 자, 오늘은 조형 조절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자, 조형 조절은 우리가 기본 베이스 커트는 젖었을 때 하고요. 마지막 정리하는 거, 리파인 쉐입, 우리가 다시 좋게 하는 거를 리파인 워크라고 그래요. 리파인 워크에서 이제 조형 조절을 통해서 자, 기본 베이스 형태는 살리면서 그 스타일을 더 돋보이게, 또는 그 사람이,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소재에 적합한 질감과 양감에 대한 조절 능력을 이론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질감 처리를, 특히 조형 조절을 잘 하려면요, 완벽한 이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숙지를 한 다음에 실기에 들어갔을 때 더 멋진 디자인을 뽑아내고, 또 조형 조절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살롱 워크를 통해서 경험적인 느낌도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조형 조절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조형 조절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조형, 형태를 다듬는 걸 우리가 조형이라고 그러죠. 특히 조절은 우리가 어때요? 몸이 안 좋으면 내가 좀 쉰다던가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자, 조형 조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모발의 모량 조절과 수시죠. 질감 조절, 질감 우리 전 시간에 배웠어요. 질감 조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테크닉을 조형 조절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헤어 드레싱계에서는 조형 조절을 통한 도구가 틴닝을 많이 쓰겠죠, 여러분들. 틴닝은 모발을 얇게 하는 도구죠. 자, 그러면 조형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헤어살롱에서는 베이스 커트, 주로 이제 젖었을 때 많이 쓰겠죠? 자, 틴닝 가위로 모발의 양과 질감을 조절하는 것이 보편에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틴닝을 모발을 속는다, 얇게 한다는 뜻으로 모발에 필요하지 않은 양을 제거하는 도구죠. 그렇지만은, 자, 틴닝은 어디까지나 베이스로 만든 폼에 대해서 조절하는 거지, 베이스 커트를 잘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베이스 커트를 잘랐는데 너무 잘못 잘랐다 했었을 때 우리 막 틴닝 넣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 의도한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 나오고 모발 전체가 어때요? 지저분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때요? 틴닝의 횟수가 막 늘어나죠. 숱이 많다고 막 집어넣고 형태가 좀 이상해 이러고 막 넣게 돼요. 그랬을 때 폼이 망가지면서 질감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지저분해져 보여요. 그래서 유의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점을. 자, 그래서 틴닝이란 모발을 잘라내거나 솎아내거나 해서 모발의 양을 줄이는 모량 조절과 움직임과 속감 등 질감을 원하는 질감 조절의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감각적인 기술로 많이 칙을 받죠. 그래서 베이스 커트 무겁거나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이면 어때요? 우리가 틴닝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모발을 솟구면 솟을수록 어때요? 형태가 망가지는 이런 위험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틴닝도 어때요? 정리할 필요가 있죠. 틴이라는 건 우리가 꼭 틴닝 가위를 쓴다고 해서 틴닝이 아니에요. 자, 일반적인 브론트 가위를 썼어도 어때? 모발을 얇게 하거나 솎아내면 우린 틴닝 기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꼭 굳이 숟가위, 틴닝 가위 갖고 모발을 줄여내는 거가 틴닝이 아니라, 자, 브론트 가위 갖고도 솎아내고 모발을 줄이고 불필요한 없는 양을 없애는 게 틴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공간의 수, 크기,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공간의 수, 크기, 각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요걸 머릿속에 넣고 다음 사항을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더 느낌을 많이 받겠죠. 자, 그러면 조형 조절은 공간의 깊이와 공간의 수로 모량을 결정하는 것 한번 볼까요? 자, 소재의 영향으로 팽창된 베이스 폼을, 자, 폼의 아우트라인을 바꾸지 않고 그라데이션의 법칙, 레이어의 법칙. 자, 우리 그라에는 뭐가 있었어요? 로우 그라데이션, 미디움 그라데이션, 하이 그라데이션이 있었죠. 또 레이어에는 세임 레이어, 로우 레이어, 하이 레이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 그라 우리가 만들었을 때 단면 생각나요? LG. 자, MG 45도, HG 한 75도요. 그 다음에 세임 레이어 90도, 로우 레이어 단면, 하이 레이어 그 단면 있죠? 그 단면이 바로 우리가 솎아냈을 때의 궤도예요, 여러분들.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만들어 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서, 자,
자, 불필요한 볼륨이 나와 있는 부분에 존에 그라데이션 또는 레이어 법칙을 플러스해 감으로써 전혀 새로운 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공간, 속간에는 모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공간이 깊을수록 모량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순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간의 수를 많이 할수록 모량이 또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 모량 조절이 이 두 가지를 잘 계산해서 이 모발이라는 소재에 잘 적용해가지고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머리를 우리가 잡았어요. 이걸 우리가 스트랜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로 섹션이나 가로 섹션, 보통 이제 세로 섹션으로 설명드릴게요. 세로로 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내 손가락 두 마디에 들어갈 양을 자, 굵은 빗살로 잡았었을 때, 자, 지금 보세요. 이쪽은 공간 크기가 어때요? 하나, 둘, 세 개예요. 세 번을 찝었는데, 왼쪽은 뿌리까지 좀 들어갔고, 오른쪽은 끝부분에서 놀아요. 그러면서도,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죠? 자, 짧아서 점점 길어지니까 이건 레이어 라인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레이어 라인으로 넣으면 공간의 깊이는 뿌리까지 가니까 깊죠? 모발에 줄어드는 양도 많아지는 거죠. 뿌리까지 갔으니까. 여기도 같은 레이어인데 지금 이 레이어는 좀 깊이감이 있고 이 레이어는 어때요? 깊이감이 느껴지지가 않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 이렇게 끝부분만 했을 땐 공간의 깊이가 어때요? 얇죠. 깊이가 깊은 게 아니라 반대로 그 결과 모발의 양도 줄어드는 거죠. 많이 나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뿌리까지 깊게 들어가면 어때요? 모발의 양이 많이 나가고 끝에만 했었을 땐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라인 자체는 레이어 라인으로 지금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간의 크기로 질감과 속감이 움직임이 결정된다. 뭐요? 공간의 크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간 이렇게 머리를 속간할 때 크게 속간해느냐 쉽게 얘기하면 작게 속간하느냐. 크게 속간하면 어때? 많이 나가죠. 대신 단점이 있죠, 여러분들. 지저분해 보이기가 쉽죠. 그래서 소프트하게 할 때는 또 얇게 찝어주는 느낌으로 찝어준다는 얘기죠. 자, 공간이 크면 클수록 움직임이 나온다. 반면에 공간이 적으면 잘 섞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그래요. 속감이 적어진다. 원하는 디자인에 의해서 피치는요, 공간. 그러니까 가위를 통해서 이렇게 찝어주는 걸 우리는 피치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네. 그래서 피치 컨트롤이라고 많이 하겠죠. 자, 그랬더니, 자, 지금 보세요. 얘는 하나, 둘, 세 개의 공간을 만들었고, 피치가, 얘는 두 개의 공간을 해서 넓이도 어때? 이쪽이 넓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공간의 깊이가 크죠? 그 다음 공간의 깊이가 왼쪽은 작고 움직임도 크게 들어가니까 많죠. 그리고 이쪽은 움직임이 적죠. 그 결과 어때요? 어느 쪽이 더 모발이 손상도는 어느 쪽이 더 심할까요? 당연히 큰 쪽이겠죠. 지저분한 것도. 여러분들. 그래서 가늘게 섞으면 순양은 많이 못 줄이는 단점이 있지만 또 부드럽고. 근데 많이 섞으면 여러분들 순양이 많이 줄어든 건 장점이죠. 다소 거칠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거친 느낌의 실루엣과 뭔가 야성의 느낌, 락커의 같은 느낌, 사자의 갈기 같은 느낌 이런 거를 했었을 때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뭔가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머리가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수를 자아내는 여인상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양털 같은 포근한 느낌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어때요? 왼쪽을 써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앵글이에요. 각도죠. 자, 베이스 앵글과 틴닝의 앵글. 자, 우리가 형태를 만들 때도 지혜 법칙, L의 법칙에서 same layer, low layer, high layer. 자, 이런 라인 다 했었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 라인 안에 또 라인이 있어요. 뭐야? 틴닝의 궤도예요. 자, 레이어 라인으로 궤도를 그리느냐, 그라의 라인으로 궤도를 그리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틀려져요. 왜? 모발의 양이 나가는 게 틀려지고 모발이 받쳐주는 힘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자, 볼게요. 자, 폼은 베이스 커트의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젖었을 때 만드는 게 그라데이션이죠. 여기에 레이어 앵글을 넣으면 틴닝을 그라데이션의 앵글을 넣을지 레이어 앵글을 넣을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베이스에서 만든 폼을 틴닝으로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틴닝을 어떤 앵글, 그러니까 그라라인에서도 로우 그라데이션 라인으로 가느냐, 미디움 그라데이션 라인으로 가느냐, 하이 그라데이션 라인으로 가느냐, 또 레이어에서도 자, 세임 레이어 라인으로 나가느냐, 그 다음에 로우 레이어 라인으로 나가느냐, 하이 레이어 라인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모발의 줄어드는 양이 틀려지죠. 그러면서 베이스 커트의 앵글과 틴닝 앵글의 조합에는 네 가지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 패턴이 또 어때요? 믹싱이 되면은 더 많은 패턴을 만나서 더 많은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거 볼까요? 자, 베이스 형태, 폼은 자, 지금 봐봐요. 위는 짧고 밑에가 길죠? 이거 로우 레이어로 잘랐어요. 이를테면 로우 레이어.
그리고 틴닝도 궤도가 어때요? 로우 레이어 궤도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어때요? 굉장히 모발이 많이 솟아지죠. 그러면서 어때? 거친 느낌이 자아내죠. 락커 같은 느낌. 늑대의 그 깃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털같이 거친 느낌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베이스 폼은, 자, 위는 짧고 밑에 길죠. 레이어죠. 그렇지만 틴닝, 궤도는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럼 이쪽하고 이쪽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모발이 어때요? 무거울까요? 당연히 2번이 무겁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 학습. 지금 이론상으로 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어때요? 반복 연습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선수가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시합에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피를 토하는 훈련을 하고 나가겠죠. 왜? 그날을 위해서. 우리도 어때요? 손님에게 좋은 디자인을 주기 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부단히 평생 동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항상 새로운 거를 찾으려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입으로만 막 표현해내는 것보다 내 마음에 진심에서 우러나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더 진실되고 우리의 하나뿐인 인생의 하나의 큰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베이스 폼은 그라데이션. 자, G죠? 그리고 틴닝은 레이어죠. 자, 얘는 보부를 잘랐어요, 그라로. 근데 너무너무 무거워요, 모발이. 그랬을 때는 틴닝 레이어를 넣어야죠. 다만 표면의 모발은 짧아지지 않게 주의를 해야죠. 자, 그래서 얘는 그라와 로우 레이어가 만났을 때죠. 단면은 미디움 그라데이션의 단면이죠. 궤도는 로우 레이어의 궤도죠. 지금 제가 천천히 얘기하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자, 네 번째. 베이스 폼은 그라데이션. 조형 조절은 그라데이션. 일반적으로 어때요? 보부에서 숱이 많지 않고 뭔가 볼륨을 받쳐줄 때 많이 쓰는 기법이죠. 자, 단면은 그라 중에 미디움 그라죠. 궤도는 미디움 그라의 궤도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모발의 소재에 따라 어느 걸 골라낼 것인가. 기법은 굉장히 많이 아는데 소재에 따라 쓰는 게 틀려져 버리니까 어때요? 이쁘지 않은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디자인, 굿 디자인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의식하면서 만들어 나갔을 때 진짜 어때요? 재현되는 거죠. 리프리젠트. 샵에서 이쁜 머리가 집에서도 이뻐야 된다는 얘기죠. 샵에서는 이뻤는데 집에 가면 무너져 버려요, 구조가. 왜? 샵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상 어때요? 이러한 부분이 맞았을 때 여러분들 디자인적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내가 완벽한 기술과 이론과 실기력과 경험까지 갖췄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럼 당연히 어때? 내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디자인적인 가격도 어때?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질감 부분을 살펴보시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 그러면 틴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루트 틴닝, 말 그대로 뿌리예요. 뿌리 쪽을 속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속냐면요, 자, 단발머리나 우리가 쇼트였을 경우 네이프 단 많이 해요. 그리고 롱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자, 언더 섹션이나 오버 섹션은 안 하고요, 미들 섹션에서만 이루어져요, 우리가. 자, 루트 틴닝은 모발의 흐름과 모량에 의해 모발의 뿌리 부분의 밀도 막 이렇게 몰려져 있죠. 자, 그래서 주변보다 눈에 띄게 높은 부분의 밀도를 균일하게 만들어낼 때 쓰는 테크닉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네 가지 테크닉에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일러스트 보면 어때? 뿌리서부터 이렇게 솎아주죠. 예, 이런 부분들 어디서 주로 많이 한다? 미드 섹션에서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모량 조절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모발의 흐름이 위를 향하고 있는 부분 이외의 모든 구체, 두상의 구체겠죠? 대응할 수 있다. 균일하게 하는 피치의 간격. 자, 우리 크기, 공간에서 피치이겠죠? 이렇게 구멍 내는 거. 예. 자, 피치의 간격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모발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아무리 피치가 작아도 모발의 흐름이 위를 향할 수 있는 부분에 루트 틴닝을 넣으면 모발이 자랄 때 자란 부분에 모발을 들어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발 사이로 자른 모발이 나와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이 테크닉을 컨트롤하기 전에 루트 티닝을 넣을 부분의 모발의 방향성을 체크하는 것이 방향성 체크죠. 그래서 루트 티닝은 자 티닝을 넣는 장소만 틀리지 않는다면 커다란 효과 있는 합리적인 테크닉인데 어떠한 부위에 쓰느냐 선택이죠.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래서 항상 자를 때 어때요? 오버 섹션. 표면의 부분에서는 루트 티닝을 넣지 말아야 된다. 왜? 거칠어지면 윤기감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엔드 티닝이죠. 딥 포인팅. 그쵸? 모발 끝을 이렇게 속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너 티닝. 자, 이너라는 건요. 자, 모발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뿌리 쪽은 루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끝 쪽은 엔드라고 그러고, 그 중간 부분을 우리가 피치로 섞는 부분을 이너라고 그래요. 자, 모발이 있어요. 뿌리는 루트, 끝은 엔드, 중간을 이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너 티닝이란 베이스 커트에서 그라데이션 또는 레이어의 구성으로 잘려진 베이스 속에 패널이죠. 판넬이라는 얘기죠. 그라데이션의 구성으로 티닝을 넣을 경우와 레이어 구성. 그래서 그라데이션은 LG, MG, HG. 레이어는 SL, LL, HL이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때요?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서 찾아서 읽으셔야죠. 자꾸 우리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론 공부하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시려면은. 근데 자꾸 빠르고 스피드 이런 쪽으로 자꾸 해버리면요 가치 상승을 못하죠. 그러니까 요거 잘 생각 안 나시는 분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시 앞강좌로 들어가셔서 반복 훈련하세요, 여러분들. 지겨울 정도로 반복 훈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자꾸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건 많이 보자. 예. 자, 그래서 제 폼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 자, 두상의 각각의 부분에 무거움이나 가벼움이 느껴지는 패널의 그라데이션 또는 레이어의 구성으로 티닝을 하는 테크닉을 우리가 이너 티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우리가 일단 사진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이쪽 도에 들어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뿌리 쪽 루트죠. 끝 쪽 엔드죠. 중간을 뭐라고 그래요? 이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루트, 뿌리 쪽이죠. 요 색깔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은 티닝 레이어인데 이 티닝 레이어의 종류는 지금은 보면은 HL만 있죠. MG도 있을 때고, 로 레이어 라인도 있을 테고, 세임 레이어 라인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건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남색은 티닝 그라데이션이죠. 그럼 티닝 그라에서도 로우 그라데이션 라인이 있을 테고, 미디움 그라데이션 라인이 있을 테고, 하이 그라데이션 라인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끝에는 딥 포인팅, 엔드 티닝이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티닝 레이어를 우리가 어떨 때 써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패널 속의 레이어 구성에 티닝을 더하는 것으로 길이를 유지한 채로 볼륨감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티닝법. 뭐죠? 길이를 유지한 채로 볼륨감을 줄이는 티닝법. 여기 뭐예요? 티닝 레이어겠죠. 그래서 티닝 레이어를 넣을수록 움직임은 늘어나지만 모발이 축 처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피치, 공간의 크기로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패널 속의 레이어로 형태로 솎아내는 방법으로 티닝 레이어 앵글과 같게 해서 길이를 유지한 채로 크게 볼륨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넣는 만큼 움직임이 늘어나지만 질감은 윤기를 잃고 지져버리는 게 쉽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티닝 그라데이션.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지금 일러스트 잠깐 볼까요? 그렇죠. 그라로 자르고 티닝 레이어 궤도고. 요거는 어때요? 구멍의 크기, 피치의 크기죠. 그 다음에 피치의 수죠. 5개를 넣는지 6개를 넣는지. 요쪽 티닝 그라도 보면 어때요? 그라데이션이 그라 들어갔죠. 그래서 얼마만큼 공간의 크기. 그 다음에 횟수. 이런 걸 생각해야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을 때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자, 패널 속의 그라데이션의 구성으로 티닝을 더하는 것으로 모량을 줄이면서 곡선 무게를 얻을 수 있는 티닝 방법이다. 그리고 모발의 표면인 오버섹션의 길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모발을 축 처지게 하지 않고 모량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티닝 그라데이션 특징. 자, 티닝 그라데이션 특징은 모발을 처지지 않게 하면서 모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단! 오버섹션이죠. 표면의 부분은 그라를 넣으면 중간 부분에 모발이 잘려지기 때문에 머리가 부풀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절하고, 자, 티닝 그라데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지며 앞머리를 제한
머리에 투 섹션 라인보다 높이 넣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그러니까 높이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질감 처리했었을 때 아름다운 형태의 질감 처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조형 조절에도 보면 어때요? 곡선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의 법칙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사선의 라운드 섹션이나 섹션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었을 때는 곡선의 법칙을 넣었을 때 더 아름다운 형태가 많이 만들어지고, 좀 그 대신 까다롭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스퀘어 레이어나 좀 도시적인 느낌의 각이 있는 머리에 있을 때는 직선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의 뉘앙스를 표현하고 싶은 곡선, 그리고 좀 도시적이면서 딱딱하면서 세련된 맛을 뽑고 싶으면 직선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지금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베이스 코트는 지금 무겁죠? 자, 끝에만 엔드 틴닝 넣었을 때 이러한 느낌이 일어나고요. 자, 그러면서 두께감이나 형태의 사이즈, 부풀어짐이나 줄어들음, 이런 거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면 되겠죠. 자, 여기는 또 베이스 커트에 틴닝 그라를 넣었을 때 느낌이죠. 자, 그 다음은 베이스 커트에 틴닝 레이어를 넣었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훨씬 더 가벼워 보이죠? 다시 볼게요. 베이스 커트에 엔드 틴닝 넣었을 때, 베이스 커트에 틴닝 그라 넣었을 때, 베이스 커트에 틴닝 레이어를 넣었을 때 이렇게 느낌이 틀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사진 왼쪽하고 오른쪽, 왼쪽은 베이스 커트 그대로고 오른쪽은 여러분들 어때요? 틴닝, 이너 틴닝을 넣었을 때 저 느낌이 틀려요. 물론 사람의 모질에 따라 왼쪽이 더 이쁠 수도 있어요. 얼굴형 뭐 여러 가지 크기에 따라. 그렇지만 지금은 지극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현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뭘 본다? 사이즈. 그쵸? 볼륨을 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부죠. 또 이쪽 왼쪽하고 오른쪽 느낌이 틀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통통한 사람 만났을 때는 오른쪽을 권장해주고, 그쵸? 얼굴이 작고 뭔가 빈약해 보일 때는 왼쪽이 또 좋은 거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쪽도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 틀리죠, 사이즈가. 자, 이렇게 우리가 조형 조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이즈에 맞게끔 다시 조정해 주는 것이 볼륨과 즉 양감과 질감을 조절해 주는 테크닉이 조형 조절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온 것 같아요. 자, 커트의 조형 법칙, 좀 생소해요. 그렇죠? 많이 우리가 학습을 할 수도 없었고, 자, 바쁜 살롱 워크를 통해서 또는 아카데미 교육이나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론, 조형 쪽이나 디자인 쪽으로 접근한 게 참 없어요, 여러분들. 참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왜 이러한 부분이 없을까? 패션이나 건축이나 미술 부분에는 이러한 부분을 다뤘는데 왜 우리 헤어 디자인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을까? 참 가슴이 아픈 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참 배울 때는 진짜 교재가 없어서 외국 나가서 진짜 책 한 권 샀었을 때 기쁨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 철학이나 미학 쪽으로 헤어를 접목시켜 보고 싶고, 또 건축이나 조각상을 통해서 접목을 시키면서 우리 미용계가 더 진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로서 더 발전이 되고, 그리고 바쁜 살롱 워크 속에서 자, 교육이 있어도 빨리빨리 하고, 어때요? 대량 생산의 미용사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하에서 또 쉬는 날 또 시간을 쪼개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지만 또 하지 않고 시간이 안 나고, 그쵸?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제가 이러한 책을 내므로써 자, 본인들이 조금씩 보면서 더 많은 학습의 장이 만들어지고, 미용, 커다랗게 봤을 때 미용의 인생을 놓고 봤었을 때 이러한 초반기의 인생의 이러한 이론과 실결력이 뒷받침하면 보통 우리 미용 한 3, 40년 하잖아요. 그럼 전성기도 있을 테고, 마지막 노년기는 뭔가 이렇게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회적 공헌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미용계의 디자인적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위상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왔는데, 자, 여러분들 조형의 법칙 통해서 형태를 조절하는 거를 더 느끼고, 그리고 한 번 보고 듣는 교육이 아니라 계속 꾸준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미용의 목표점을 찾고 방향타를 찾고, 나머지 이제 다른 부분은 색깔은 여러분들이 채워넣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미용을 선택했고, 자, 그러면서 같이 미용인이 함께 발전하면서 같은 레벨로 조금씩 상승하는 그러한 단계의 하나의 작은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의 법칙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는 끝났지만은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뭔가 이 박상국이보다 더 새로운 디자인적 이론이나 새로운 살롱 워크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헤어 디자인이라는 설계론을 통해서 또 만나뵐 거예요. 그 부분은 또, 자, 지금 우리가 형태의 조형에 대해서 배웠고, 앞으로의 그 학습의 장에서는 디자인이 어디서 나오고, 디자인의 출발이 어디였고, 우리가 말은 디자인을 많이 하지만 어때요? 실질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근원에 대한 오리지널 너티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서 새로운 미용계 쪽에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문화 혁신, 새로운 디자인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학습의 장을 열어가는 박상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발전하는 여러분과 발전하는 박상국이 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